안녕하세요. 이번에 6월 모의평가 세계사 해설 강의를 맡은 세종시 교육청 대입지원단 소속 교사 신기환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제 경향입니다. 그래서 범위, 내용, 문항수를 포함했고 각각 2022학년도 수능부터 23학년, 24학년의 그 경향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22년 수능과는 다르게 23년, 24학년 수능은 내용의 범주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번 3월 모의고사하고 이번 6월 모평하고 비교해 본다면 동양사가 한 문제 증가했고요. 서아시아사, 인도사는 한 문제가 내려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다음 유럽은 그대로 똑같이 됐고 근현대사 부분에서 제국주의, 세계대주의 부분에서 두 문제가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해당 내용을 좀 더 보자면 문명의 발생은 이 한 문제는 이집트 문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동아시아사, 중국, 일본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은 각 4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청나라가 영국사하고 약간 합쳐지면서 이거를 중국사로 넣을지 아니면 영국사로 넣을지 고민하다가 선생님은 여기 중국사로 해가지고 청나라가 총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나라는 중국사는 4+1 해가지고 5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 일본사는 한 문제 헤이안 시대가 나왔습니다. 물론 주요 파트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아시아사는 각각 4문제가 나왔고 인도사는 국타항조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서아시아사, 인도사, 일본사, 속칭 기타, 각국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을 플러스에 보면 총 기타사가 6문항이 나온 겁니다. 최근 2개년 수능은 이 기타사가 3문항 해가지고 4문항 정도 나왔는데 이번 평가는 6문항으로 크게 증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험생들이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주요 키워드만 암기하고 있으면 각국사만큼 쉬운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평가원이 수험생이 어느 부분이 약한지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수능 체제에서는 이렇게 3문제 나오는 걸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주요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답률입니다. 총 45% 이상 틀린 문제만 선발했고요. 오답률 순서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아까 말했던 기타사 부분을 좀 더 보면은 두 번째 2번 문제, 17번 문제, 12번 문제, 4번 문제 상당히 많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항번호 19번 오답률 75%를 보이는 이 프랑스 혁명은 주요 주제인데 학생들이 많이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항번호 13번, 20번, 18번은 서양 현대사에서 출제되었는데 이 부분도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문제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을 총평을 하자면 이번 모의고사의 특징은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2가지에 대한 국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무려 4개의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그래서 주요 국가의 키워드 숙지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했던 기타사, 인도사, 서아시아사 오답률이 5개 중에 4개나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죠. 그래서 그 기타사도 촘촘한 키워드 암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근현대사 부분, 특히 현대사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3개 중 3개. 상당히 많이 틀린 게 아니고 다 틀린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뒷심을 발휘해서 끝까지 완주하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선택지별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이 정답인데 5번에 가장 많이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1번. 이렇게 두 가지의 매력적인 오답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밑줄 친 짐의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당 국가도 아니고 딱 이 짐의 제위 시기에 볼 수 있는 상당히 좁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짐이 다스리기 시작한 지 어느덧 6년째 되는 해에 접어들었다. 한때 우리 왕실은 명맥이 끝난 것처럼 보였으나 부활했다. 이에 짐은 국가의 안녕을 지키고 우리 부르봉 왕실을 해하려는 모든 기도를 막아내기 위해 우리에게 속한 권리를 사용할 필요성을 천명해왔다. 핵심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부르봉 왕실을 지배하는 짐이네요. 그리고 불합리한 선거 규정을 개혁할 필요성을 느껴서 이에 아래 여러 조항을 백성에게 명하노니 공손에게 받을지어다. 선거에 대해서 있네요. 정기 간행물의 발의는 정지된다. 의회는 해산된다. 의회가 있으니까 상당히 근대적인 것을 볼 수 있겠네요. 특히 선거. 부활된 부르봉 왕실이 선거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바로 샤를 10세입니다. 7월 칙령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7월 혁명이 발생하게 됩니다. 주요 키워드인 7월 혁명 앞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에 이 나폴레옹 시대, 즉 프랑스 대혁명기 나폴레옹 때부터 한번 보자면 이 나폴레옹이 전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고 대륙 봉쇄령으로서 영국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러시아가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러시아 원정에 떠났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국가들이 프랑스를 압박하면서 최종적으로 워털루 전투에서 몰락하면서 나폴레옹 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폴레옹의 영향은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의 전파를 했다라고 배웠을 텐데요. 이 나폴레옹 이후에 바로 펼쳐지는 것이 빈체제, 즉 빈회를 통해 빈체제가 형성이 됩니다. 메테르니가 주도를 했다고 아마 배웠을 것이고요. 여기서 정통에 의한 왕정복거가 펼쳐지고 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억압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는 퍼져가지고 그리스 독립이라든지 남아메리카 독립이라든지 여타 흐름이 발생하고 이 빈체제는 개입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 빈체제에 의해서 왕정이 복구되는데 그게 바로 부르봉 왕조의 복구입니다. 루이 16세 동생 단두대에서 처형되어 있던 샤를 10세가 다시 황제로 복귀했고 이 샤를 10세가 7월 칙령으로서 선거권을 제한합니다. 이 당시에는 의회가 즉 선거권, 의회를 선발하는 선거권이 당시 혁명 버튼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한한다, 혁명 발생한다. 그래서 7월 혁명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영향으로 영국에서는 혁명 발생하기 전에 선거법 개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선거법 개정하고 부족한 선거법 개정을 위해
마르크트 운동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그렇게 배웠을 텐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5번 제1차 선거법 개정에 환호하는 런던의 신흥상공업자를 많이 선택한 것입니다. 뭐 더 나아가자면 아무튼 이 흐름에서 보자면 곧 안 있어서 전 유럽의 산업혁명이 들이닥치고요. 그리고 노동자, 사회주의자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선거권을 요구하게 되자 다시 선거권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보이게 되었고 가장 유명한 말이 있죠. 선거하려면 부자가 되어라. 부자가 되면 선거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프랑스는 뒤집어집니다. 그거를 2월 혁명이라고 하고 최종적으로 빈체제가 붕괴되게 됩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선지를 보자면 동그라미 1번 3월 혁명으로 실각하는 메테르니히 이거는 2월 혁명의 영향입니다. 동그라미 2번 농노해방령을 선포하는 알렉산더르 2세 러시아 황제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과연 지매제의 시기에 볼 수 있었는가? 알렉산더르 2세의 개혁은 크림 전쟁 이후입니다. 보통 러시아는 전쟁을 지면 개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개혁 안 하고 있다가 전쟁이 지면 개혁합니다. 한번 공부할 때 확인해 보세요. 아무튼 이건 7월 혁명의 그 모습 때는 아니고요. 3번 그리스 독립전쟁을 지원하는 유럽 지식인 맞습니다. 민족주의와 자유주의가 퍼져서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럽 지식인이 영국의 시인 바이런이 있죠. 그 다음에 독일 제국 성립 선포식이니까 독일이 통일했네요. 독일 제국 통일과 제국은 그 비스마르크 그때 배우게 되고 1871년 시대가 맞지 않습니다. 5번 제1차 선거법에 환호하는 런던의 신흥상공업자 이거는 7월 혁명의 영향이지 바로 직후의 일이지 지매제의 시기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상당히 매력적인 선지로서 학생이 가장 많이 선택한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7월 혁명, 2월 혁명은 주요 키워드니까 2월 혁명에서 빈체제가 붕괴한다 해서 기계적으로 1번을 22.5%가 찍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프랑스 선지를 내고 프랑스를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그 시대에 있었던 여러 일 중에 하나를 물어봤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2번 문제인데요. 선택지별 비율을 보겠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 1번을 상당히 많이 했네요. 나머지 2번, 3번, 4번은 5% 미만으로 찍어가지고 사실 선지의 매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냐 5번이냐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있네요. 그림의 왼쪽 인물은 필리포스 2세의 뒤를 이은 마케도니아의 왕이다. 아하, 알렉산드로스구나 라고 보면 됐고요. 그리고 이 전투인데요. 여기서 알렉산드로스하고 싸우는 인물은 다리우스 3세입니다. 사실 이 전투 이름은 몰라도 됩니다. 이수스 전투라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기병과 중장부병을 앞세워서 가의 황제가 이끄는 군대를 물리친 후 현지인과 혼인을 장려하면서 자신도 공주와 결혼하였다. 그럼 가는 누굽니까? 알렉산드로스가 물리친 가니까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입니다. 그럼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1번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였느냐? 알렉산드로스가 건설하죠? 따라서 1번을 찍은 사람들은 성격이 상당히 급한 겁니다. 문맥의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번, 3번, 4번은 각각 호르텐시우스법, 이거는 로마법이죠.
그래서 공화정의 발전에 나오는 부분이고 평민의 입법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즈베크 침공이 멸망했다라는 것은 티무르, 나중에 징기스칸의 후손이라고 얘기하는 티무르가 여기서 멸망하고요. 다음 수도 니네베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잔혹한 상징으로 잔혹한 통치로 상징되는 아시리아가 수도 니네베에 뒀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길, 수사와 사르디스를 연결하는 왕의 길을 건설했다. 네, 이게 자동으로 정답이 되는데, 페르시아를 두 개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아키메네스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왕의 눈, 왕의 귀, 왕의 길. 왕을 좋아하는 페르시아네요. 그리고 두 번째 페르시아가 사산 페르시아인데요. 조로아스터가 국교화 된다 정도를 키워드로 뽑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조로아스터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 나오고 국교화는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선택지율 비율 좀 볼까요? 네, 1번이 정답이었고요. 그 다음에 3번이 20%, 나머지는 약 10%의 선지 비율을 보이네요. 문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4문제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가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철강석을 조달하던 나의 복로를 차단하려고 시도했다. 싸우고 있네요. 이에 나가 덴마크를 공격해서 승리했다. 이어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엄청나게 많은 나라가 등장하는데 상대로 전격전, 키워드네요. 전격전을 감행해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리고 가를 침공해서 수도 함락시키고 남부에 패탱 장군으로 하는 정부까지 세웠다. 나아가 가의 수도를 함락시키고 정부 세웠다. 라는 건데, 이건 사실 2차 세계대전이고요. 이 정부는 BC에 세워진 BC 프랑스, 남부 프랑스 정권입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정답은 나왔네요. 가는 프랑스고요. 나는 독일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 프랑스, 튀니지를 식민 지배했다. 북아프리카에 있는 튀니지 맞죠? 바로 정답입니다. 프랑스 2번 헤레로족의 봉기를 진압했다. 아니죠. 이게 나죠. 독일이죠. 나 독일 파쇼다 사건으로 영국과 충돌했다. 이건 가죠. 프랑스죠. 그래서 삼시 정책을 펼치던 영국과 횡단 정책을 하던 프랑스가 충돌하고 프랑스가 여기서 양보를 하게 되죠. 나 독일 호르무즈 마카오를 거점을 지배했다. 아니죠. 이거는 포르투갈이죠. 가와 나 프랑스와 독일이 폴란드를 분할 점령했다. 아닙니다.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는 것은 독일과 소련입니다. 이거는 가나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냥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크게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을 좀만 짚고 가자면 일단은 독소 불가침 조약 맺죠. 자신감 있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발발시킵니다. 한편 연합국하고 추축국으로 나뉘어져 싸우고 있는데 연합국은 대서양 헌장을 통해서 미국이 유럽을 지원을 하게 되었고 독일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힘을 엄청 소진하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반격 당합니다. 그리고 히틀러의 자살로 독일의 항복으로 끝나게 되었고 이후 일본도 항복하게 되고 국제연합 즉 유엔이 탄생하게 되죠. 이렇게 큰 순서로 그냥 2차 세계대전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가왕조식이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선지를 보면 2번이 정답인데 3번이 19%, 5번이 17% 해서 각각 20% 가까운 문제가 보이긴 되네요. 자, 가왕조 한번 봅니다. 위지페 1975년에 발사된 인도의 최초 인공위성 인도 문제네요. 아리아바타호 이 인공위성은 가시기 수학자다.
아리아바타를 가려 명명했다. 그는 에프탈의 침입. 네, 인도는 누가 어떻게 침입했느냐에 따라서 그 시기를 힌트로 많이 주는데 에프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자전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유의미한 힌트는 인도다, 에프탈이다, 그거밖에 없겠습니다. 이 왕조는 사실상 굽타 왕조로 추론을 해야 되고요. 뭐 굽타 왕조의 평가는 가장 인도다운 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그 인도 왕조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인도는 세계 왕조, 마우리아, 쿠샨, 굽타, 속칭 마쿠급 왕조로 볼 수 있는데 지도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우리아 왕조에서 볼 수 있는 건 마우리아는 남인도를 제외한 인도의 대부분을 점령해서 약간 뚱뚱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왕이 아소카 왕이고 소승불교를 했고 그다음에 사자상이라든지 무덤 양식이라든지 그런 원기둥, 돌기둥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이죠. 쿠시안 왕국은 인도 서북부 아프가니스탄 부분에 있었고 카니슈카 왕이 있었고 여기는 대승불교고 이때 간다라 문화가 꽃피고 중개무역으로 유명해집니다. 굽타 왕조는 인도 북부를 차지했고요. 이때 산스크리트어,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같은 문학 작품이 나오고요. 굽타 양식이라고 해서 불교 양식과 그 간다라 양식 그런 게 합쳐진 손발이 제대로 보인다든지 음영법이라든지 그런 굽타 양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아잔타, 옐로라 석굴, 유명한 석굴 사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렵 힌두교와 카스트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런 굽타 왕조는 침입하고 멸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델리 술탄, 무굴 둘 다 이슬람 왕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무당공석으로 가보면 1번 자이나교가 출현했다. 이거 기원전 오래됐죠? 그래서 불교랑 같이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아잔타 석굴사원, 네, 석굴사원 정답입니다. 그리고 이븐 시나라고 하는데 이븐 시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도하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3번 무굴 시크교가 중시하는 황금사원이다 라고 해서 무굴 제국으로 볼 수 있겠고 쿠투브 미나르는 델리 술탄의 주요 건물입니다. 무굴 왕조의 주요 건물은 타지마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학생들이 왜 3번, 5번 이렇게 높게 했는진 아마 키워드 암기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확하게 아니거든요.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0번이고요. 현대사 문제겠죠. 문제를 보면 5번이 47.7% 절반 가까이가 정답을 맞췄는데 특히 1번이 20%나 넘게 선택을 했습니다. 한번 문제를 같이 볼까요?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존경하는 대처수상 시장 신사숙 여러분, 나는 영국의 게일드홀에서 외국인으로서 연설하게 됩니다. 네, 영국인 아니네요. 나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나의 페레스트로이카. 주요 키워드네요. 무엇보다도 국내 발전의 필요성에 입각한 심오하고 기본적인 과정입니다. 중략하고요. 공개성과 민주적 원칙하고요. 합법적 군사건설 반침 쭉쭉쭉쭉 하면서 새로운 경제질서 편성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라고 하는데 페레스트로이카 나올 때 이 나라를 선택해야 되겠죠. 바로 소련이고요. 나는 페레스트로이카를 얘기했던 고르바초프입니다. 일단 이 서양 현대사의 인과를 좀 정리해보자면 일단 트루먼 독트린, 세계대전 끝나고 그것으로 냉전이 시작됩니다. 아무튼 이 트루먼 독트린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사회의 대결을 야기했고 그래서 서방 자본주의 진영은 나토를 만들고 또 마셜 계열로서 미국이 서유럽을 원조하고
동국 쪽에 소련은 뭐 바르샤바 조약기구 나토하고 대비되는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코메콘이라는 것을 상호 원조 경제 회의를 만들면서 대비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긴장 관계는 계속 높아져가지고 베를린이 봉쇄됐어요. 장벽을 세우고, 쿠바 미사일 사건, 베트남전으로 긴장 관계가 높아지니까 이걸 해결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었고, 각종 미사일 제한 전략 협정이라든지 그런 게 맺어지게 됐죠. 그리고 소련에서도 상당히 개혁이 많이 진행되면서 특히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불감석 정책을 하면서 동유럽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이 많이 독립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소련이 붕괴하게 되죠. 해체하게 되었죠. 그걸 바탕으로 한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1번 신경제정책 네프를 실시했다. 이거의 핵심은 레닌입니다. 그래서 소련을 유치한 건 좋은데요. 이거의 키워드는 레닌으로 틀립니다. 그래서 가장 익숙한 단어여서 1번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론하고요. 그 다음에 얄타 회담에서 대일전, 일본은 전쟁 5%가 있는데 이거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2차 세계대전이죠. 대일전 참전, 포츠담, 얄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략무기 제한 협정, 닉슨 독트린 이유죠. 파리 강화 회의, 민족 자결 원칙, 윌슨이죠. 우드로 윌슨.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런 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3.1운동을 찾아온 거죠. 4번 선택해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불간섭 정책을 취함으로써 동유럽이 자유화된다. 그러면서 소련도 붕괴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뭐 폴란드에서는 바웬사의 자유노조 운동, 그리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을 하게 되고, 뭐 체코에서는 벨벳 혁명도 일어나고, 루마니아는 독재자 차우세스크가 처형당하고, 뭐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었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네요. 그래서 확대를 하고 선택지별 비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정답으로서 과반이 선택했고요. 사실상 5번은 매력이 없었고 3번 그 다음에 1, 2번이 거의 비슷하게 선택을 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탄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오스만이네요. 근데 오스만이 빈을 포위했네요. 근데 이 오스만이 헝가리 일부도 점령했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17세기 후반 더 빈을 공격했으니까 그 이전이군요. 네, 오스만입니다. 그리고 오스만의 술탄을 묻고 있습니다. 오스만 술탄은요, 여기서 나온 술탄은 슐레이만 1세, 헝가리 일부를 정복하고 빈을 포위했다. 여기서 알 수 있었고, 총 3명의 술탄이 주요한데, 셀림과 슐레이만입니다. 셀림 1, 2세 사이에 슐레이만이 껴있는데, 일단 셀림 1세는 엄청 정복합니다. 대표적인 게 맘루크 정복하면서 엄청나게 키워지면서 술탄 칼리프제, 정교일치,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였고, 슐레이만은 동유럽 진출, 그리고 프레베자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 경제권도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대제라는 칭호가 붙여졌고요. 그 다음에 셀림 2세는 이제 오스만이 기울기 시작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합니다. 이 레판토 해전은 이겼던 주체였던 그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 그 부분에서 더 잘 나옵니다. 절대주의 왕정하고 엮여서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 1번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의 지위를 인정받았다. 아니죠. 이거 오스만 아닙니다. 셀주크죠. 그래서 이건 셀주크 튀르크고, 이 셀주크가 바그다드를 정복하면서 정치적인 실권을 차지하죠. 종교는 칼리프가 가져가고 그걸 셀림 1세가 술탄 칼리프로 다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와 시리아를 지배하던 맘루크를 지배했다. 정복하네요. 셀림 1세 술탄 칼리프제. 네,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한 사람, 이거는 메메트 2세입니다. 1453년 비잔티움이 멸망할 때
서유럽에서는 100년 전쟁이 끝났죠. 1453년은 의미가 있는 해고요. 그 다음에 유럽 연합함대를 물리친 거, 이게 프레베즈 하이젠입니다. 슐라이만이고 지중해 경제권을 가져옵니다. 그다음에 칭기스칸 후에 티무르입니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5번은. 자, 다음 문제인데요. 사료가 참 짧네요. 1948년이라고 주어졌고 베를린 서유럽 간 교통단절, 가가 영국, 미국, 프랑스가 점령한 거, 절도와 조류를 차단했다. 당연히 소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선택지별 비율이 있었네요. 2번이 정답이었고 3번이 17%, 나머지는 10% 정도를 보이게 되네요. 일단 소련이 한 것으로 옳은 것은 맞추는 겁니다. 1번 마셜 계획, 소련이 했습니까? 미국이 했죠. 서유럽의 경제 원조. 이거에 대비한 게 바로 2번 코메콘입니다. 경제 상호 원조회의. 그래서 마셜 계획 대비 코메콘으로 볼 수 있겠고, 3번 마스트리트 조약, 이게 가장 높았는데 17%로 이거를 통해서 EU가 탄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유럽이죠. 그래서 EEC, EC, EU, 그래서 유럽으로 EU로 가는 길인데, EC는 유럽 경제 공동체고 가운데 E가 이코노미거든요. 그 다음에 유럽 공동체, E가 빠집니다. EC에서 마스트리트를 하고 EU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이 한 나토죠. 이거에 대비한 게 소련이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속칭 WTO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다. 근데 신기한 게도 이 5번을 12.8%, 심각합니다. 브렉시트 자체가 영국이 EU를 탈퇴한다, 합성 거거든요. 이거를 선택하면은 사실상 많이 심각한 겁니다. 가장 최근에 벌어진 일이었죠. 네, 슬프네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선택지별 비율을 보면 3번이 압도적으로 과반이 했고, 사실 1, 2번은 매력이 없었고 그나마 4번이 매력적인 선지였다 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 왕조도 또 서아시아입니다. 상당히 그 기타사에서 상당히 많이 틀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가를 멸망케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함마드를 계승하도록 했습니다. 찬양합니다. 쭉쭉쭉쭉 가다가 알라께서는 제4대 칼리프가 죽자, 살해당하자 칼리프직을 독점 세습하던 가의 군대를 맞서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건데, 이 주체는 가를 멸망시킨, 즉 독점 세습하던 얘를 멸망시킨 애들이어서 이 주체는 이 독점 세습했다 라고 해서 아바스 왕조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가는 아바스 전 바로 우마이야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더 보면은 이 흐름을 보면 일단 우마이야입니다. 얘는. 그래서 우마이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푸는 거라서 사실상 아바스를 선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 우마이야 이전에 정통 칼리프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에서 그 알리의 혈통이 정통 칼리프를 하고 있다가 살해당하니까 우마이야가 탈취해가지고 독점 세습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가는데 이 우마이야는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둔 수니파 나라였고 엄청나게 영토를 확대합니다. 인도부터 이베리아까지 상당히 확대를 했고, 얘가 이베리아에서 피레네 산맥을 넘겨서 공격한 그 왕조입니다. 그래서 투르푸아티의 전투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마이야보다는 이 전투의 승리자였던 궁제 카롤로스 마르텔이 주목이 되죠. 아무튼 프랑크 왕국으로 연결시키면 좀 더 되고, 얘네들은 차별을 많이 심하게 한 왕조여가지고 반발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스한테 멸망을 했고요. 나중에 그 이베리아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가 되게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아바스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 아바스는 수도가 바그다드고요. 시아파의 도움을 받았으나 수니파 왕조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팽창하면서 탈라스 전투, 즉 당과의 승리를 하게 되고 제지수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차별을 싫어했기 때문에 범이슬람 왕조를 추구했고, 그리고 이 좀 약화되었다가 셀주크가 성장하면서 바그다드에 들어온 이 셀주크한테 정치적인 실권, 술탄 칭호를 주게 된 요런 애들입니다. 그러다가 셀주크하고 사이좋게 몽골한테 멸망당하는 게 아바스고요. 그다음에 뭐 셀주크를 좀 더 보자면 이 셀주크는 뭐 술탄의 칭호,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술탄의 칭호를 받았다. 그런 애들이고 십자군 전쟁이 이때 발생합니다. 그리고 몽골한테 멸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선제를 보자면 해제를 단행했다. 네, 무함마드 이슬람의 탄생이고요. 이스파한을 수도로 삼았다. 네, 이거는 아니죠. 이란이고요. 사파비 왕조.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다. 네, 확대 쭉 합니다. 그 다음에 시아파의 지원을 개창했다. 지원을 받아서 한 거. 벗수니파 왕조. 아바스. 탈라스 당위군대를 협회했다. 아바스. 그래서 4번과 5번은 세트인데 문제의 주체를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4번으로 선택한 겁니다. 4번, 5번은 세트인데요. 그래서 29% 가까이가 제대로 키워드를 암기를 못해가지고 4번, 5번을 각각 선택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총평에서 말했듯이 각국 기타사를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수능에서는 다시 주요 국가인 동서양 국가에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평가원에서 이렇게 출제한 만큼 수능에서 문제 유형 비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타사를 보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양 현대사도 가, 나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 주요 키워드는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키워드 중심으로 일단은 암기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모의평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